자, 어제 보면 이 시공순위 99위 한국건설이 중도금 이자를 납입 못해 수분양자들이 그 이자를 떠안게 되었다. 자, 그래서 99위의 중견건설사가 6곳의 사업장에서 40% 정도밖에 분양하지 않고 60%가 미분양으로 남아있게 되면서 지금 어려움에 빠지면서 부채 규모가 2천억이 넘는 걸로 추정되는데 예사 부채 비율은 39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워크아웃을 2번이나 시도했지만 채권단에서 거부가 났고, 그래서 지금 이 한국건설이 법정 관리로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로 이제 호남에 기반으로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지는 지방건설사 연초부터 분양 보정 사고가 터지고 있다. 익산의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지금 분양 보정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원 센텀시티에서 이 보정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거성건설이라는 민간 회사가 만드는 임대 아파트인데 입주가 연기되고 시행사가 자금난에 처하면서 8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1억가량의 보증금을 낸 상태고 도시주택보증공사 허그가 보증금을 갖다가 이제 돌려줄 걸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새로 이제 집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에서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흔치 않은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자, 태영은 어떻게 정리를 했다 하지만 최근에 롯데건설이 유동성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부 롯데 등의 충청도, 대전 등의 사업장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수도권의 미착공 PF가 2조 5천억이라서 불확실성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3조 2천억의 미착공 PF인데 그 중에 2조 5천억 78%가 비수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건설도 지금 위기가 오지 않는가라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태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금융권에서 위기론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이 금융권이 부동산 건전성 지표가 굉장히 악화됐다는 거예요. 연체율 부실 비율이 1년 새 3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권과 부동산 대출 잔액이 최고치, 은행권도 부동산 대출 잔액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돌입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제2금융권이 건설업 연체율이 5.5%, 비은행권, 건설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각 5.5%, 3.9199%에 달했고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 불안한 대출이 건설업 7.34%, 부동산업 5.97%, 그래서 1년 전과 대비해서 3.3배, 2.4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PF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설업 대출 자체가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비은행의 건설 부동산업 대출 잔액이 608조 5천억이에요. 자, 집계 이후 최대 수준이고 2021년 497조 6천억에서 22.3%가 급증했어요. 그래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보험회사,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설업 대출이 62조 1천억, 부동산 대출이 193조 6천억이에요. 3년 사이 67조 7천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부동산 PF 위기가 이 금융권으로 번질 수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건설 부동산업 연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 상승기에 앞서 대출 규모가 늘어난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의 상승폭이 최근에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건설업 대출이 608조, 그러니까 180조의 부동산 PF 대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갖고 반대쪽에서 보면 이 금융권 건설 부동산 부실 비율이 1년 사이 3배로 늘어서 2015년 이후에 최고로 높아지고 있고, 은행 건설 부동산 업종 연체율도 3, 4년 만에 가장 높고, 한국은행 부실 자산 매각 상각에 소극적이면 부실이 커질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5, 6년 내에 최악이라 했는데 그게 5, 6년 내가 아니라 건설업 부동산업의 건전성이 13년 내에 최고치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 건설사들 수십 개 망할 때 이후에 지금 최고치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업 자체가 호전되지 않는 한은 연체율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태영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은 아직도 너무나 아슬아슬한 게 부동산 PF 문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건설 금융을 연착륙시키면서 부실 사업장을 골라내서 옥석 가려 구조조정하느냐는 건데, 실제로 이 정부가 이걸 가려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감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다가 터지면 모든 것이 정부의 책임이 되니까 이 문제에 책임 있는 소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문재인 정권에 얼마만큼 이런 폐단이 쌓였는지, 또 이것과 관련돼서 건설회사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 때 부동산 폭등기에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 금융사들이 건설회사들과 정당하게 대출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게 결탁해서 엄청난 이득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곤란해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 국민평행이라는 84평방미터 분양가가 지금 청담동에 44억이라고 나오고 1800억짜리 호텔 땅에 8200억 분양 수입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서울의 곳곳에 그야말로 5, 6천만 원 뿐만 아니라 최고 1억 1,500만 원의 분양가가 설정된 곳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데는 호황이랍니다. 이 건설업이 그야말로 복마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건설업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설업과 연계된 금융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아주 부패한 사업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찝찝찝 깨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